안녕하세요. 대전 교원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부터 검정고시 수강생을 위한 물리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으로 2018년도 2회 기출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센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센서는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이용되고 있죠. 이 센서.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외부의 어떠한 자극이나 변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어떠한 이 가스가 여기에 누출된다든지 또는 그 담배 연기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센서로 잡아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그 외부 변화 또는 자극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른 신호로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변화를 신호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신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는 걸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있죠. 전부 다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진다든지 또는 방범용으로 다 CCTV라든가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가스 센서라고 하는 것은 가스의 누출이나 가스의 작용을 외부로 이제 받아가지고 어떠한 소리라든가 또는 소리도 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밸브를 잠그는 역할까지도 하죠. 그래서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어떠한 소리를 내가지고 그 소리의 에너지를 외부 변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 센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이죠. 근데 누르는 힘인데 이 압력은 원래 일정한 넓이의 단위 넓이당 누르는 힘의 크기예요. 그게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요. 단위 어떠한 넓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죠. 누르는 힘. 이게 넓은 데에 누르는 거하고 좁은 데에 누르는 거 틀리잖아요. 이게 단위 넓이.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이 이제 압력 센서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체중을 달 때 전부 다 디지털로 나오죠. 이게 저 압력 센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용수철의 힘에 의해서 이제 몸무게를 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와 같은 압력 센서로 사용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센서. 어떠한 화학 물질이 나오면은 화학 작용을 하잖아요. 그거 물질이 특성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센서. 그래서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되죠. 센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정확히 얘기했죠. 단위 면적당. 그래서 요것이 터치 스크린이나 디지털 저울에 사용돼요. 이거 나와 있네요. 바로 이런 것이 이 압력 센서라고 하는 거죠. 압력 센서. 가스라는 건 아니고요. 압력 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센서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용되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넣어 두도록 해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보면은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1kg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4N과 8N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물체의 가속도. 여기서는 힘의 합성과 분해 이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물체에 힘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속도. 빠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속가속도 변화의 크기.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도 할 수 있고 서로 분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서로 합성한 것이 더 커지고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4N과 8N이 반대 방향이니까 요때는 이렇게 두 개 양쪽으로 작용하는 살시 이거의 효과는 요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의 크기 4N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4N 왼쪽으로 가는 건 이쪽에서 이제 상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긴다면은 이 물체는 운동하지 않죠. 왜? 서로 평형 상태의 제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하니까 이때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에 힘을 주면은 힘의 변화, 가속도가 생겨요. 이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변화의 크기를 말해요. 그래,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질량이 클수록 잘 변화되질 않죠. 운동 속도가 빨라지질 않아요. 느리게 가요. 그래서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꼭 알아둬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주어진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는 힘 뉴턴이 되겠네요. 뉴턴.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요것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죠.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주어진 힘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이 법칙. 이렇게. 이거 꼭 알아두고. 이건 이제 요걸 이렇게 염두에 꼭 놓아둬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4N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게 왼쪽으로 4N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감소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가속도는 질량은 몇 킬로그램? 1kg짜리. 그 다음에 요 위에 4N이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얼마가 돼요? 가속도는 4m/s 제곱. 요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요? 이 그냥 이걸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식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 3번 문제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질량이 여기서 어때? 질량이 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만약에 질량이 m이면 똑같이 m. 여기도 m. 똑같은 물질이네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1배, 2, 3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면에 쏟아지는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이네.
운동 에너지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요 위에 있는 물질은 질량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위치 에너지 알죠?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에다 높이를 곱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mg는 똑같아요. 똑같죠? 중력은 똑같으니까요. 여기 작용하는 힘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높이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면 요건 똑같으니까 높이가 1배, 2배, 3배 되니까 위치는 지금 어떻게 제일 많아요? 요 C가 제일 많아네. 3배네, 요거에 3배. 그럼 요와 같은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죠.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에너지만큼만 변화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디서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에너지가 크기라면 1배, 2배, 3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번이 되겠어요? 몇 번? A에서가 가장 작은 거죠. C의 경우는 A의 3배의 그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항상 변화되는데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에너지는 그 있는 에너지만큼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화돼요. 한 가지 에너지가 아니라 소리 에너지, 소리 또는 되게 이제 열로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때 에너지 변화 전후의 값은 항상 같아요. 그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변화해도 항상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어떤 에너지로 변해도 전부 다 더하면 근데 하나의 에너지에 의해서 또 하나의 에너지로만 변화되는 건 존재하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변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로 다 전부 다 변화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한 개에서 똑같은 에너지 양을 갖는 두 개가 이게 그 교환되는 그런 에너지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뭔가를 다음에 4번 문제는 여기 보면은 태양이 가운데에 있고 태양계네요. 그렇죠?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이걸 공전하는 거죠. 도는 걸. 이런 것은 공전을 하는 거예요. 공전. 공전. 그래서 이 태양은 여러 행성을 가지고 있죠. 왜? 이 태양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당기는 힘 때문에 행성이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유 인력에 의해서요. 그래서 계속 둘레를 이렇게 도는데 이 도는 것이 이 원이 아니라 타원궤도를 도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케플러가 밝혀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주변에서 원이 가장 안정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계에서 안정된 형태는 타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타원. 거의가 타원으로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어떤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행성이 60일 동안에 6분의 1을 갔어. 그 전체를 한 바퀴 돌려면 6분의 6을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거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6분의 1이니까 다음에 60,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6등분 해야 되겠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갈티고, 여기 조금 갈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6등분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이래요. 여기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는요, 많이 가요. 똑같은 시간에. 여기가 60일 동안에 여기 갔잖아요. 여기가 갔잖아요. 60일 동안에. 근데 여기서 60일 동안에 이렇게 많이 가요. 멀은 가까운 곳에서는. 이것도 60일 동안 가는 거예요. 60일.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이걸 딱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 앞에 검은 부분이 있죠. 이게 면적 속도라고 하는데요. 면적. 요 면적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 면적이 서로 같다는 걸 케플러가 밝혔죠. 이것을 우리가 면적 속도, 이름 붙인 거예요. 면적. 일정한 시간, 같이 가는 시간 동안에 그린 그 넓이, 그 면적. 그래서 면적 속도, 속도가 같다. 일정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케플러라는 학자가 밝혀냈어요. 케플러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행성 운동에서는 우리가 꼭 이런 특성을 알아두면 돼. 60일 동안이니까 6분의 2는 120일. 6분의 6은 얼마가 돼요? 66은 360일이 되네요. 360일. 이렇게 4번이 되겠죠. 5번 문제는 P형 반도체와 N형. 오늘 문제에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 나왔죠? 반도체. P형은 포지티브, 플러스의 전지정을 특성을 갖는 것이고요. N형은 네거티브라 해서 N형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의 전지정을 특성을 갖는 물질. 그 반도체는 뭐냐?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냐면은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잘 알고 있죠. 구리라든가 또는 금, 은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도체. 이게 뭐냐? 절연체라고도 하죠. 고무라든가 나무, 플라스틱 같은 거. 그 다음에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돼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요거의 대부분이 중점적인 부속이 되는 게 반도체. 이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다. 언제? 온도가 낮을 때는 부도체예요.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게 온도에 따라서 전류가 이 온도가 낮을 때는 물질에서 약간 틀려요. 거의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가 되면 그때 전류가 막 이렇게 잘 흘러요. 이런 것이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꼈을 때 또는 컴퓨터를 들었을 때 전원을 넣자마자 이제 동작이 딱 안 나와요. 약간 시간이 걸려요. 왜? 그 속에서 반도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빨리 되는 거지.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 가면 한참 있어야 동작이 된다고 특별히 그 써놨어요. 한 1, 2분 기다리라고. 그런 나라는 조금 반도체 기술이 조금 덜 발달한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 그건 뭐야? 한쪽으로만 이게 정류작용이죠. 정류작용.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다음 그림은 열기관의 이대순환. 열기관. 이게 자주 나오죠? 왜? 우리 생활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뭘로다? 우리가 필요한 일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일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옛날에 저기 증기기관차, 터빈 돌리는 거 있죠? 그것도 열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엔진이라고 하죠. 또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고 그 엔진들이 있어요.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게 열기관이에요. 이 되게 이제, 사행정기관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렇게 세 강정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열원에서 저열원. 우리가 자동차 뒤에 배출 가스가 나죠. 그거 엄청 더 뜨겁죠. 왜? 여기에서 고열원은 더 뜨거워요. 엔진은. 그 엔진은 너무 고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엔진이 녹아버려요. 그 정도 높은 온도인데 냉각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배출. 나머지 여기서 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이야, 이게 일. 우리가 자동차 움직여서 차고 가고 막 그러죠. 짐도 실어 나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열기관인데, 여기에서는 가나에 나타나. 여기서 보면 가나에서 흡수한 것이 100줄. 그 다음에 나에서는 50줄 공급해 준 거야. 근데 얼마냐? 효율이 같을 때 여기서는 몇 프로예요? 100줄에서 20만 우리가 일을 한 거야. 80줄은 이건 저연으로 배출한 거야.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얼마가 돼요? 효율은 공급 100분의 얼마 했어요? 20만 썼거든? 곱하기 100%로 하면은 얼마야? 20%의 열 효율이 있는 열기관이야. 그러니까 20%니까 얼마가 돼? 50줄을 줬을 때는 40줄만큼 방출하니까 얼마만큼? 10줄만큼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어디 있어? 정답판이 없네. 여기서는 요 기억에는 얼마 줄? 10줄의 일을 하게 되는 열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7번 투과력이 높아 뼈의 골절이나 복부 질환, 검진에 사용되는 CT 촬영에 이용되는 전자기판은 뭐가 되겠어요? 전자기판은 여기서는 X선이나 우리 감마선 같은 걸로는 CT를 않죠. 너무 파장이 짧아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X선을 이용해요. CT, CT를 자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몸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이상 우리가 2019년도 2의 기출문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검정고시 3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